자, 오늘은 저 6장 공부할 텐데요. 6장이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챕터예요. 분자 오비탈을 공부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으면은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는 게 존재하죠. 얘도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듯이 분자에는 분자 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자들이 딱 들어가겠죠. 자, 근데 분자 오비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냐면은 원자 사이 거리 R에 따라서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R이 1옹스트롬일 때는 이 에너지 준위겠지만 R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에너지 준위가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컨피규레이션은 안 바뀌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냐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X축이 원자 사이 거리가 R이고 Y축이 뭐냐면은 Y축이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한 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각 포인트에서 주어진 R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플러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R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결정이 돼야 되냐면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첫 번째 결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컨피규레이션이 결정이 돼요. 어떤 오비탈이 몇 개 어떻게 전자가 들어가는지가 컨피규레이션이 결정이 돼야 이 포텐셜 커브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딱 결정이 되면은 여기로부터 우리가 뭘 결정할 수가 있냐면은 결합끼리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바닥으로부터 위쪽까지 결합 에너지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예전에 하모닉 오실레이터 배웠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에너지를 준위를 보면은요. 얘가 V 플러스 2분의 1의 H뉴로 표현이 돼요. 얘 V가 근데 0부터 시작하는 양자수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0일 수가 없어. 최소한 2분의 1 H뉴라는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바닥에 있을 수는 없고 최소한 요만큼 에너지는 가져야 돼요. 최소의 에너지야. 실제 측정되는 결합 에너지는 DE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측정되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D0라고 부르죠. 책에서 그래서 R이하고 D0, D가 이제 구분돼서 나와. 어쨌든 이런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꼭 전자가 이렇게 배치돼야 할 이유는 없죠. 예를 들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커브가 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 커브가 무한히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이제 백큐 레벨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백큐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가 완전히 핵으로부터 떨어지는 레벨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전자가 어떤 오비탈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얘처럼 완전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포텐셜 커브도 또 그럴 수가 있어요. 한참 위쪽에 또 그려지게 되죠. 얘는 이제 케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주로 다루는 토픽은 뭐냐면은 이 오비탈 있잖아요. 요것들 우리가 몰레큘러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요것들을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분자 오비탈은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R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로 할 얘기가 요것에 관한 이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 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볼 텐데요.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원자 중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가 수소 원자잖아요.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는 H2 플러스예요. 얘보다 더 간단한 분자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A 프로톤이 있고 B 프로톤이 있고 전자 하나가 달랑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만큼 더 간단한 분자는 존재할 수가 없죠. 세 개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H2 플러스의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 파동함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XYZ는 전자의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좌표는 프로톤 A의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고, 그 다음에 얘는
핵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H2 플러스라는 간단한 문자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좌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얘를 갖다가 스몰 r로 표기하고요. 전자 좌표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라지 r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수소 분자의 H2 플러스 분자의 파동함수는 이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자의 좌표, 핵의 좌표를 나타낸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얘를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 놓고 이제 풀 텐데 얘를 그대로 놓고 풀지는 않거든요. 얘를 어떻게 놓고 푸냐면은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어요. 그런 걸 계속 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를 어떻게 놓고 푸냐면은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그 다음에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두 개 곱의 형태로 놓을 수 있다라고 놓고 풀려고 해요.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당연히 독립변수로 핵의 좌표가 나타나겠죠. 여기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니까 전자의 좌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파라미터로 핵의 위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자 오비탈 있잖아요. 분자 오비탈. 우리가 요 오비탈, 요거 분자 오비탈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자 오비탈인데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R에 따라 달라져요. R이 바뀌어지게 되면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져요. 요걸 파라미터로 갖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얘가 바로 얘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분자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자 오비탈이 근데 뭐를 파라미터로 갖고 들어가냐면 R을 파라미터로. R이 달라지게 되면은 요 형태가 이제 달라지게. 우리가 주로 얘기할 것은 이제 얘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확률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이걸? 이거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여기 족고부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보죠.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이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하는 거랑 맞아요. 얘는 거의 비슷하죠, 그죠? 얘도 전자가 스몰 r 위치에 있고 핵이 라지 r 위치에 있을 확률은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곱하면 전자가 스몰 r 위치에 있고 핵이 라지 r 위치에 있을 확률은 두 확률의 곱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핵이 라지 r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핵이 라지 r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전자가 스몰 r 위치에 있을 확률을 곱해준 것이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거의 이거랑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본 오펜하이머 근사라고 불러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제안한 거냐면은 본과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제안한 근사예요. 근데 아마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친숙하죠, 그죠? 오펜하이머는 최근에 영화로도 나온 사람 그 사람이고요. 본은 우리가 본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도감수를 제곱해주게 되면 확률이 나온다. 그 사람 둘 다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제안한 근사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근사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하나가 있어. 어떤 가정이 있냐면은 이거 핵의 위치, 핵이지, 핵.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은 핵의 움직임이 전자의 움직임보다 매우 느리다는 가정이 포함이 돼서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핵은 전자보다 수천 배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통계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뭐 통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전자가 아래에 있을 확률에다가 전자가 스몰 아래에 있고 그때 핵이 라지 아래에 있을 확률을 곱한 상태로 써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얘는 안 된다. 얘만 된다는 거야. 얘만. 왜 그러냐면 전자하고 핵은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비대칭. 왜 그러냐? 핵은 굉장히 무겁고요. 전자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핵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전자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핵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왜 중요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볼 문제라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는 굉장히 친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여기 박스가 있거든요. 길이가 L이에요.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파동함수 알죠?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나요? 파동함수가 앞에 상수를 빼게 되면은 sin L분의 n파x잖아요. 요 함수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의 함수 때 x가 전자의 위치죠. 얘가 뭐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냐면은 라지 L을 파라미터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L이 파라미터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마치 얘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수소 분자랑 똑같아. 수소 분자가 이거잖아요. 양쪽 끝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사이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 수소 분자잖아요. 근데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도 똑같아요. 양쪽에 벽이 있고 가운데 전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에 핵이 있고 가운데 전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야. 이때 이 전자의 파동함수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수소 분자의 몰리큘러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에서 박스의 길이가 라지 L일 때 그 안에 있는 전자 파동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여기서 파라미터가 라지 L이에요. 상자의 길이가 라지 L이에요. 여기서는 원자와 원자 사이 길이가 라지 R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움직인다? 라는 이것은 상자가 움직인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자가 길이가 L일 때 이 파동함수를 그려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 나오죠. 이런 그림. 이렇게 그려지죠. 뭐 n이 1일 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이 상자를 이게 L이고 2거든요. 이 상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길이를 늘릴 거야. 천천히 늘려가지고서 상자를 2L까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상자가 지금은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상자 L이었었는데 늘려가지고서 2L을 만들었어. 자, 상자가 2L인 경우에 파동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n이 1인 경우는 똑같죠. 그러면 n이 1일 때는 뭐 이런 함수 나올 거야. n이 2일 때는 이런 함수 나올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일반화시키면은 상자가 L인 상자의 파동함수는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되겠죠. 0, L부터 2L은 0. 여기서도 0부터 L까지는 이거, 2L까지는 0.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2L인 함수는 2L까지 쭉 뻗어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여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 여기 에너지는 8m 2L 제곱에 에너지가 다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면은 전자가 지금 n = 1인 상태에 있어요. 전자가 지금 L = 1인 상태에 있어. 그래가지고서 상자 길이를 L에서 2L까지 늘리려고 그래. 지금 L = 1인 상태의 전자가 있거든. 파동함수는 이런 상태야. 그래서 길이를 늘려서 2L까지 늘리려고 해. 근데 2L까지 늘리는데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2L까지 늘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가는데 천천히 상자를 늘리는 방법. 천천히 상자를 늘려가서 2L까지 하는 방법이 있고 빨리 움직여서 상자를 2L까지 움직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은 어떨 때 빨리 움직이는 것이고 어떨 때 천천히 움직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상자 안에서 돌아다니는 전자의 속도예요. 상자 안에서 돌아다니는 전자의 속도보다 벽이 빨리 움직이면 그걸 빨리 움직인다라고 부를 것이고, 상자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보다 벽이 천천히 움직이면은 그거를 천천히 움직이는 거라고 얘가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천천히 움직일 때 이 파동함수가 이 2회까지 완전히 갔을 때, 벽이 2회까지 완전히 갔을 때 이 파동함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벽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 벽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전자가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벽을 따라서 계속 따라올 테니까 이 끝점이 계속 벽을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천천히 가게 되면은 얘가 될 거라는 거죠. 이상한 거 별로 없죠. 그때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그때 에너지는 바로 요 값이 되겠지. 요 상태 에너지는 여기다가 1대1 방대될 테니까 이건 이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얘야. 얘가 벽이 빨리 움직여. 근데 전자보다 무지 빨리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빨리 움직일 때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빨리 움직이게 되면 전자가 미처 벽을 따라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대로 될 거라. 이렇게 이게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 파동함수가 그대로 따라와 가지고서 이렇게 될 텐데, 벽이 따라 움직이는 걸 전자가 못 따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느냐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파이널 스테이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천히 움직일 때 좀 에너지가 결정이 되어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2는 8m 2L 제곱에 N 제곱 H 제곱에서 얘는 N 이퀄 1인 상태잖아요. 1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는 별 문제가 없어. 에너지 측정할 때마다 여기다가 1 대입한 값이 나와. 얘는 에너지 측정하면 얼마가 되겠냐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돼 있거든. 나중에 N이 천천히 빨리 움직였을 때는, 이때는 에너지가 측정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자, 얘는 이 식으로 표현이 안 되겠죠. 얘는 N을 정의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얘는 N을 정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해서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자, 저런 경우는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슈레딩거 방정 공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은 해 집합을 이루죠. 2L이라고 불렀을 때 파동함수를 불러보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파동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컴플릿 셋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부를게요. 함수. 빨리 움직여가지고 만드는 함수를 내가 F라고 부를게요. 그 F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요런 함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반드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요 상태는 L 이퀄 1인 상태, N 이퀄 2인 상태, N 이퀄 3인 상태들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요 상태는 N이 1도 아니고 N이 정의될 수 없는 상태야. N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지만 무슨 상태죠? N이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들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에너지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 어떨 때는 E1이 측정이 됐다가, 어떨 때는 E2가 측정이 됐다가, 어떨 때는 E3이 측정이 됐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측정할 때마다 다른 에너지 값이 나온다는 거죠. 얘는 에너지가 정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에너지가 정의된 상태, 에너지가 계속 N 이퀄 1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에너지 값을 주지만, 얘는 에너지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측정할 때마다 다른 값을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언제 이런 상태가 나온다고요? 언제? 빨리 움직일 때. 여기 전자가 있는데 벽이 빨리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빨리 움직인다는 게 어떻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핵이 벽이 빨리 움직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케이스는 이게 어떤 케이스죠? 벽이 아니고 핵이 움직이는 거예요. 핵이. 그러니까 핵이 움직이고 있고 전자가 있는데, 핵이 움직이는데 핵이 전자보다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 전자 에너지 상태가 얘처럼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안 생긴다는 거야. 왜죠? 핵은 전자보다 수천 배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이 전자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것은 별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핵은 전자보다 아마 천천히 움직일 거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런 케이스는 잘 안 일어나고 어떤 케이스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전자가 핵보다는 천천히 움직일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전자 에너지 상태는 잘 디파인된 상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 에너지가 잘 디파인된 파동함수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에너지가 잘 정의된 상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건가요? 전자 구름 분포가 나오겠죠. 근데 전자 구름 분포가 나오는데 뭐를 파라미터로 갖는다고요? 라지 R을 파라미터로 가죠. 원자핵의 사이즈가 얼마일 때 전자 구름 분포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공부할 텐데, 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분자 오비탈을 얘기할 텐데, 자 원자 오비탈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1s 오비탈이니 2s 오비탈이니 2p, 3 그런 식으로 이름이 있잖아요. 분자 오비탈에도 이름이 있어요. 분자 오비탈에도.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자 오비탈 이름을 보는 건데, 자 분자 오비탈의 이름은 조금 복잡해요.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구성이 돼서 네 부분 다 뜯어볼 거예요. 자, 여기에는 먼저 동액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여기 게라데가 들어갈 때가 있고 운게라데가 들어갈 때 대칭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스테릭자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노달 플레인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그마자가 들어있고 파이자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원자 오비탈에서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그런 거 있잖아.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가구동량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토믹 오비탈의 이름이 들어가요. 분자 오비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자 오비탈은 어토믹 오비탈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토믹 오비탈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살펴볼 텐데, 자, 그러니까 원자 중에 유일하게 풀리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수소 원자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분자에서도 유일하게 오비탈 유일하게 풀리는 케이스가 수소 분자 오비탈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H 플러스가 유일하게 풀리는 케이스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책에 H2 플러스의 오비탈의 모양하고 이름이 여기 이제 도시되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하고 이름을 내가 여기다 이제 대충 그려주려고 그러거든요. 이 이름이 1 시그마 G, 1 시그마 요스타. 이게 이름이에요. 분자 오비탈의. 그 다음에 이거야. 그래서 원자에 원자 오비탈이 있듯이 분자에는 분자 오비탈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요것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요것이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놈. 이게 게라데라는 것의 약자고요. 운게라데의 약자예요. 먼저 요놈과 요놈, 게라데, 운게라데하고 아스테릭이 붙어있는 거 안 붙어있는 걸 볼 텐데, 우리가 요부터해서 뭐하고 뭐를 볼 거냐면은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요놈은 이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원파이드 스타 오비탈하고요. 원파이 오비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 오비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원파이 G 스타. 그 다음에 원파이 오비탈을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가 원자 핵이야. 그 다음에 원파이 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여기 게라데라고 나와 있고 운게라데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기함수냐 우함수냐 그런 거랑 똑같아. 2분 페러티, 5드 페러티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 원점에 관해 대칭을 시켰을 때 부호가 바뀌면 운게라데, 안 바뀌면 게라데. 쉽게 말하면 우함수고 쉽게 말하면 기함수예요. 이 두 개 원자핵이 있으면 원점은 여기 있겠죠? 원점은 이 파동함수를 원점에 관해 대칭시켰을 때 얘는 어떻게 되죠?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이게 원점이면 플러스가 원점 대칭시키면 플러스가 부호가 안 바뀌는 오비탈이야. 그러면 게라데에 붙여주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원점 대칭시키면 플러스로 가죠. 부호가 바뀌는 오비탈이죠. 그래서 운게라데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켰을 때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로 게라데 운게라데를 나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스테릭자가 붙어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어있죠. 자, 아스테릭자는 뭐냐면 노달 플레인과 관계 있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노달 플레인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자, 아스테릭자가 붙어있는 오비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들의 집합인 노달 플레인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아스테릭자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노달 플레인이 두 원자를 가르는 수직 부분, 중앙을 가르는 부분에 노달 플레인이 있으면 그때 아스테릭자를 붙인다. 그래서 얘는 아스테릭자가 붙어요. 여기도 노달 플레인이 있죠. 근데 그 노달 플레인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두 원자 사이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자 이거. 그건 두 원자. 이거는 아스테릭자를 붙이질 않아. 그러니까 노달 플레인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두 원자 사이에 노달 플레인이 있어야 돼. 두 원자 사이에 노달 플레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두 원자 사이에 전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두 개 원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스테릭자가 붙어있는 오비탈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결합을 방해하는 오비탈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저런 이름이 나왔냐면 우리가 공유결합은 예전부터 좀 문제가 많았었던 설명하기 힘들었던 오비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공유결합을 지금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러죠?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해야 된다고 그랬었나요? 두 개의 원자 핵 사이에 이렇게 전자가 몰려 있으면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운데 몰려있는 전자하고 양쪽 끝에 있는 원자핵 사이에 인력이 발생해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자가 가운데 몰려있어야 돼요. 공유결합이 형성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전자가 가운데 전자가 없어. 오히려 외곽에만 돌아다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전자가 오히려 없고요. 바깥쪽에만 전자가 돌아다니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원자핵이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원자핵 사이에 청력이 발생해서 결합이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에요. 이 안타이 본딩 오비탈의 특징은 뭐죠? 원자 사이 전자가 없는 케이스예요. 바로 노달 플레인이 가운데 있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바로 이 오비탈이라는 거. 가운데 노달 플레인 지나가는 오비탈. 이게 바로 안타이 본딩 오비탈. 반면에 이 오비탈은 여기 전자굴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본딩 오비탈에 해당한다. 이거랑 비슷한 오비탈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원파이 스타하고 원파이 U를 봤잖아요. 자, 3 시그마 U 스타하고 3 시그마 G 오비탈도 비슷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 시그마 G하고
3 시그마 이거. 3 시그마 U 스타. 얘는 이런 오비탈이에요. 원자핵은 여기 있어. 이렇게 생긴 오비탈을 각각 3 시그마 U 스타, 3 시그마 G 오비탈. 얘가 왜 옹게라드 오비탈일까요? 여기 이게 원점이거든요. 이게 원점이야. 마이너스를 원점 대칭시키면 플러스가 돼요. 부호가 바뀌어요. 옹게라드 오비탈. 얘는 왜 게라드 오비탈이죠? 플러스가 원점 대칭시키면 플러스가 돼. 그래서 게라드 오비탈. 얘는 왜 아스테릭이 붙을까요? 노달 플레인이 여기를 지나가죠. 두 개 원자 핵 사이를 지나가죠. 노달 플레인이 그 안타이본 오비탈. 얘는 가운데 전자볼이 모여 있죠, 그죠? 얘는 본딩 오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라데 온게라데 그다음에 안타이 본딩 본딩 오비탈을 구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개가 끝났고요. 여기에 시그마 자가 들어갈 때가 있고 파이 자가 들어가. 아까 여기 보면은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있고 파이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이 있어. 시그마 파이가 뭐냐? 시그마가 들어가 있고 파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얘는 가군 농량이랑 상관 있는 거예요. 자, 원자에서도 비슷하죠. 원자에서도 S 오비탈이니 P 오비탈이니 D 오비탈이니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전부 다 가군 농량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살짝 달라요. 자, 원자에서는 얘를 알면 뭐라는 거죠? 가군 농량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양들이죠. S는 L=1, P는 L=1. 그래서 가군의 크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분자에서는 시그마 파이를 알면 뭘 알게 해주냐면은 가군 농량의 크기가 아니고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값을 알게 해주는 양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시그마 오비탈은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값이 0인 오비탈을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파이 오비탈은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값이 플러스 H바 혹은 마이너스 H바인 오비탈을 가군 파이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좀 심오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원자에서는 L이라는 양자수도 있고 ML이라는 양자수도 우리가 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원자에서는 다시 말하면 원자에서는 L 양자수를 아니까 뭘 할 수가 있냐면 가군 농량의 크기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L 양자수를 아니까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까지 다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원자에서는 가군 농량의 크기와 방향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분자에서는, 특히 이온자 분자에서는 가군 농량의 크기는 알 수 없고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만 알 수가 있어. 이온자 분자에서는. 왜 그러냐는 거지. 원자에서는 가군 농량의 지축 방향뿐만이 아니고 크기도 알 수가 있는데, 이온자 분자에서는 오직 가군 농량의 지축 성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조금 심오해요. 약간.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1차원 상자거든요. 1차원 상자예요. 자,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입자가 하나 움직이고 있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경우는 입자가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안 변하죠. 속도가 안 변해. 다시 말하면은 운동량이 어떻게 되죠? 이거? 운동량이 안 변해. 어려운 말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해. 안 변한다. 다른 말로는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포텐셜이 0이 아니고 어떤 상수값이야. 1점이야. 그래도 속도는 안 변하죠. 그죠? 그래도 속도가 안 변해. 그러니까 포텐셜이 제로라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포텐셜이 상수값이라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야. 근데 포텐셜이 상수라는 얘기는 다르게 좀 유식한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포텐셜이 상수라고 하는 얘기는 포텐셜을 X방향으로 병진 운동시켜도 움직여도 포텐셜이 안 변한다는 거야. 포텐셜이 대칭성을 갖고 있어. 무슨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병진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X 플러스 델타
바꾼다고 하더라도 X축으로 병진 운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포텐셜이 안 바뀌어. 그거를 뭐라고 그러면 병진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 그럴 때는 뭐가 보존이 되냐면은 선형 운동량이 안 바뀌더라. 보존이 되더라.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어떤 선형 운동량이 보존됐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포텐셜이 병진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꾸로 원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 여기 핵이 있고 전자가 있거든요. 자, 전자도 어떤 포텐셜을 느껴요. 핵에 의한 포텐셜을 느끼게 되는데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도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병진 대칭성은 아니고 어떤 대칭이냐면 부형 대칭이죠. 돌리더라도 세타 파이 막 돌리더라도 얘는 이렇게 세타 파이 돌리더라도 포텐셜이 바뀌지가 않아.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구형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랬을 때 얘도 어떤 물리량이 보존이 돼. 안 바뀌어. 뭐가 안 바뀌냐면 이때는 가군 능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가군 능량이 안 바뀐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군 능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가군 능량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가군 능량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다 안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원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L 양자수하고 ML 양자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군 능량이 계속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양자수를 정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 바뀐다라고 그러면. 근데 안 바뀌기 때문에 L 양자수하고 ML 양자수, 크기를 나타내는 양자수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양자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였었다라는 거예요. 원자에서는. 자, 근데 이제 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G축인데 분자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G축 속에. G축에 원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는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더 이상 구형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구형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군 능량 벡터가 보존이 되지가 않아. 이제 더 이상. 하지만 여전히 대칭성이 하나가 남아 있어. 어떤 대칭성이 남아 있냐면은 이 핵이 G축에 있기 때문에 G축 방향의 회전에 대한 포텐셜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전자가 G축 방향을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포텐셜이 안 바뀌어요. G축 방향의 회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칭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아직 대칭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뭔가 보존되는 양이 있을, 안 바뀌는 양이 있을 건데 그게 뭐냐? 바로 가군 능량의 G축 방향에 대한 성분은 여전히 보존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양자수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온자 분자에서 가군 능량의 G축 성분값이 얼마다? 라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온자 가군 능량의 크기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존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군 능량의 G축 성분에 관해서는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보존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니 파인이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자에서. 이온자 분자에서. 그래서 시그마 파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가군 능량의 G축 성분을 나타내주는 값이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가군 능량의 G축 성분이 0이고 파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가군 능량의 G축 성분이 플러스 있는 마이너스. 자, 그럼 어떨 때 플러스고 어떨 때 마이너스냐면요. 이게 G축 성분이하고 전자가 G축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쌍으로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파이 오비탈은요. 언제나 쌍으로 나와. 두 개씩 나와. 시그마는 0이니까 쌍으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보면은요. 시그마는 어떻죠? 죄다 하나야. 파이는 언제나 쌍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가 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러면 당연히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던 반시계 방향으로 돌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디제네레이트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여기 이제 뭐가 남아 있냐면은 어토믹 오비탈이 들어가 있어요. 왜 생뚱맞게 분자 오비탈 얘기하는데 어토믹 오비탈 얘기를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었죠? HCl 있었다.
분자 오비탈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 이 분자 오비탈인데 분자 오비탈은 원자 사이 거리 R이 바뀌게 되면 에너지가 바뀐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분자 오비탈은 원자 사이 거리 R이 바뀌게 되면 에너지가 막 바뀐다 그랬잖아요. 에너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분자 오비탈의 모양도 바뀌거든요. 그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앞서의 예에서 자, 이 1파이지 오비탈 스타나 1파이 U 오비탈도 분자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 핵이거든요. 원자 핵 사이 거리 R을 바꾸게 되면은 모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R을 무한대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R을 무한대까지 늘리게 되면은 사실 이게는 분자가 아니죠, 그죠? 분자가 있었는데 R을 무한대까지 늘려버리면은 얘는 더 이상 분자가 아니고 두 개의 원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자 오비탈에서 R을 무한대로 늘려서 나오는 분자 오비탈은 사실은 분자 오비탈이 아니고 뭐가 나올 거냐면은 원자 오비탈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원자 오비탈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축부터 얘기해 줄 텐데 내가 두 개의 원자를 잇는 축을 내가 D축이라고 부르고 요 수직축을 내가 X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R을 무한대로 늘렸다. 그때 어떤 오비탈이 나올 거냐면은 늘리게 되면 이런 오비탈이 나옵니다. 무한히 늘리게 되면은 두 개의 독립적인 2px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비탈이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1파이지 스타 오비탈이나 1파이 U 오비탈이나 R을 무한대로 늘리게 되면은 원자 오비탈이 나오는데 둘 다 어떤 오비탈이 나오죠? 두 개의 2px 오비탈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1파이지 스타나 1파이 U나 결국은 두 개의 2px 오비탈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죠? 두 개가 부호가 같은 것이 나와. 플러스가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인 것이 나온다는 그게 큰 특징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얘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노드가 있어야 돼요. 노드. 가운데 노드가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부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1파이지 U 오비탈을 근사적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얘를 2pxa 플러스 2pxb로 근사시키겠다는 거죠. 요거를 A 프로톤이라고 그러고 이거 B 프로톤이다. 다음에 요 오비탈은 근사적으로 2pxa 빼기 2px b로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반면에 요 오비탈은 어떻게 될까요? 요 오비탈 얘도 마찬가지로 R을 무한대로 잡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떤 오비탈이 나올 거냐면은 이런 오비탈이 나올 것이고요. 얘는 이런 오비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지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 시그마 U 스타나 3 시그마 G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R을 무한대까지 잡아 뽑잖아요. 그러면 얘도 2pg 오비탈이 나오고요. 얘도 2pg 오비탈이 나와. 두 개의 2pg 오비탈이 나온단 말이죠. 차이점은 얘는 부호가 같은 것끼리 나오고 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부호가 반대인 것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근사적으로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2pga 플러스 2pg라고 표현하려고 하고요. 얘를 2pg a 빼기 2pgb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걸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3 시그마 G하고 3 시그마 U 스타는 부모가 똑같은 거야. 부모가 뭐죠? 2PGA하고 2PGB라는 거죠. 부모가 원래는 2PGA, 2PGB가 부모였어. 부모 오비탈이었어. 원자 오비탈이었어. 멀리 떨어졌을 때는 두 개 독립적인 2PGA, 2PGB 오비탈이었다가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면서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또 새로운 두 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거야. 3 시그마 G, 3 시그마 U 스타라고 하는 새로운 두 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고요? 더해서 만들고 빼서 만든다. 그래서 더한다라는 얘기는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서 보강 간섭을 하는 거고요. 빼서 만든다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만나서 상쇄 간섭을 해서 만드는 오비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오비탈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1파이 U, 1파이 D 스타도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부모가 똑같아. 부모가 뭐예요? 2pxa, 2pxb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서로 독립적인 오비탈이었다가 분자를 형성해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두 개의 2px, 2pxb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 그래서 새로운 두 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거야. 한 번은 더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는 빼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하고 뺀다라는 얘기는 보강 간섭을 해서 가운데 전자굴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본드형 오비탈, 뺀다라는 얘기는 상쇄 간섭을 해서 가운데 전자가 없어지게 하는 오비탈을 안타이본드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죠?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 오비탈을 더하고 빼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본드형 오비탈을 만들 때는 더해서 만들고 안타이본드형 오비탈을 만들 때는 빼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사실 부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호는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부호를 정할 때 요쪽 원자에 대해서는요. 요쪽을 지축으로 잡고요. 요쪽 원자에 대해서 내가 요쪽을 지축으로 잡게 되면은 요쪽은 이게 2pgA가 되거든요. 내가 근데 이쪽을 플러스 지축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게 마이너스 2pgb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2pgb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 싫어. 난 이쪽도 지축을 이렇게 잡을래 라고 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 2pg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내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원자핵의 지축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이거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죠? 이거 만나는 놈,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놈이 부호가 같냐 다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부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호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 오비탈은 어떻게 만든다고? 이 오비탈은 요 1파이 스타 1파이는 2px끼리 상호작용해서 파이 오비탈을 만들고 요거는 2pg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1s 2sa 오비탈 2sb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하면 두 개가 만들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2sg 오비탈이 만들고 빼주게 되면 2시그마 유스타 오비탈 만들어 라는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분자 오비탈을 만들 텐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LCAO 방법으로 만들겠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어토믹 오비탈이라고 해서요.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데 어토믹 오비탈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천연결합으로 만들겠다는 수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토믹 오비탈 1, 어토믹 오비탈 2, A1, A2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어토믹 오비탈들의 더하기 빼기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머리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분자 오비탈이 원자 오비탈로 바뀌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 오비탈 가지고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수학적으로도 좀 완벽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원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원자 오비탈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것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만든 원에스니, 투핀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오소노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컴프리셋을 이룬다 그랬었죠. 특히 두 번째 조건, 컴프리셋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어떤 함수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함수는 반드시 슈레딩거 방지 형식을 풀어서 나온 놈들의 선형결합으로 반드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함수가 바로 6장에서는 바로 뭐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바로 6장에서는 분자 오비탈이라는 거. 따라서 분자 오비탈은 슈레딩거 방지 형식을 풀어서 만든 어토믹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반드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를 자주 듣는 거지. 익스포넨셜 x승이 바로 그런 거죠. 익스포넨셜 x승이 이런 거잖아. 아마 수학 시간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익스포넨셜 x승은 1 플러스 x의 x제곱 어쩌저쩌고로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죠? 이것도 x의 0성, x의 1성, x의 제곱함들 계속 무한히 더해주게 되면은 2x승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 근사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은 x가 작을 때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고 한 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익스포넨셜 x승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근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도 요 몰레큘러 오비탈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자 오비탈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점 얘에 가까워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거 없애버리고 두 개만 써도 원자부터 두 개만 써더라도 충분히 몰레큘러 오비탈을 표현할 수 있더라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1파이 스타나 1파이 요 3시그마지나 3시그마 스타 전부 어토믹 오비탈 두 개를 더하고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를. 하지만 걔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더해주면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두 개만 쓰더라도 충분히 몰레큘러 오비탈을 잘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두 개로는 불만족스럽고 세 개, 네 개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야 할 때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중에 얘기할 N2 분자의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개를 더 추가시켜줘야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LCAO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LCAO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 오비탈을 사용하겠다라고까지가 LCAO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좋아, 여기 원자 오비탈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원자 오비탈을 넣어야 되냐가 또 질문이야. 원자 오비탈을 선형결합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만 마련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원자 오비탈을 넣어야 될 거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어떤 원자 오비탈.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그 조건은 우리 이제 일반학 때는 배우지 않을 텐데 대학 가면은 베리에이션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대학 가서 수학적인 것은 배우도록 하고 우리는 그 결과만 보더라도 베리에이션 메소드에 하면은 어떠한 원자 오비탈을 집어넣을 것이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원자 오비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에너지가 비슷한 원자 오비탈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는 두 원자 오비탈 간의 오버랩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버랩은 이제 표현이 S라고 하는데 이게 커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자 오비탈을 사용해야 되느냐? 두 개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비슷한 것들끼리.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두 원자 오비탈끼리 겹쳐지는 게 많아야 돼. 겹쳐지는 게 많을 때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오비탈을 이용을 해야만 분자 오비탈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베리에이션 메소드라고 하는 수학적인 방법론에서 왔는데 우리는 일반화학이라서 그것은 배우지 않고
이제 결과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개의 원자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에너지가 비슷하지 않고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면은 두 개의 어토믹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지를 못하게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먼저 첫째 시간에는 요거 원시거면 스타죠. 요거부터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풀린 오비탈 중에 먼저 원시그마지 원시그마의 요스타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원시그마지 원시그마 요스타 근처에 어떤 오비탈이 있느냐? 1s 오비탈이 있다. 근처에 어떤 오비탈이 있냐? 1s 어토믹 오비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는 수소 오비탈을 1sa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오비탈 1sp 오비탈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1s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1s 시그마지 1s 시그마 요스타를 만드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1SA가 있고 1SB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독립적인 1S 오비탈이 있는데 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한 번은 더해져서 1SA 플러스 1SB가 만들어지고 한 번은 1SA 빼기 1SB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1 시그마 G의 근사치일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얘는 뭐라고 1 시그마 요스타의 근사치일 거다라고 기대한다는 거죠. 이 본딩 오비탈은 당연히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는 낮아져야 돼요. 왜 그러죠? 이거 더해서 더한 분자 오비탈의 전자 그룹은 어디에 포진하고 있다고요? 이 분자 오비탈의 모양을 보면 전자 그룹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은 두 원자핵 사이에 포진하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인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원자핵 에너지 준위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여기는 빼지게 되거든요. 전자가 빼지게 되니까 가운데 요 오비탈의 모양은 요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 오비탈은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이 오비탈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노달 플레인이 있기 때문에 이 오비탈은 가운데 원자핵 사이에 직접적으로 바라보면서 청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에너지가 높아진 형태거든요. 이걸 본딩 오비탈 안타이온 형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예요. 그래서 H2는 몇 개의 전자가 있냐면 두 개의 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자,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죠. 분자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에요.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분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하고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여기 이제 백큐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백큐 레벨은 전자가 완전히 획으로서 유리된 에너지 준위를 백큐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죠? 분자는 여기서 여기로 떼어야 되잖아요. 원자는 6개 떨어져요. 분자 에너지 준위 분자는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 떨어져요. 원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진 본딩 오비탈에서 전자를 떨어뜨리니까 이온 에너지가 더 낮아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H2 분자의 결합 길이하고 H2 플러스의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결합 길이는 뭐를 반영하냐면은 결합의 세기를 반영하거든요. 보통 결합이 강해지잖아요. 결합이 강해지면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결합 길이가 줄어들어요. 결합 길이를 물어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H2가 더 강한 결합이냐,
H2 플러스가 더 강한 결합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합이 강해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보통 줄어드는 경향을 보고요. 자, 근데 H2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자가 결합을 강화시켜주는 결합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거든요. 반면에 H2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오직 하나의 전자만 결합 오비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면은 H2가 더 강한 결합이에요. 따라서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H2가 더 짧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H2 말고 헬륨 다이머의 분자 비트 한번 볼게요. 헬륨 다이머는 전자가 몇 개가 있나요? 헬륨 다이머는 전자가 4개가 있거든요. 헬륨 다이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거 비활성 기체잖아요. 헬륨끼리 서로 결합을 해서 헬륨 다이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분자 오비탈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헬륨 다이머는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전자는 본딩 오비탈에 나머지 2개의 전자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합 오비탈에 들어가서 얻는 이득을 나머지 2개의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서 다 까먹죠?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들어가서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얘는 결합의 실익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 오비탈 이론하는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세우냐면은 본드 오더라는 개념을 수치를 하나 만들었어요. 본드 오더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을 더해줘요. 반면에 안타이 본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냐면 결합을 방해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을 빼주게 돼 있어. 따라서 H2의 본드 오더는 어떻게 될까요? H2의 본드 오더는 여기 전자 2분의 1 그래서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H2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자 하나 들어가잖아요. H2의 본드 오더는 2분의 1.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 H2가 H2 플러스보다 본드 오더가 1 크다. 더 강한 결합이다. 그런 얘기를 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헬륨 다이머의 본드 오더는 0이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러프하게 결합의 세기를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드 오더를 정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원S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해서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 2시그마지 2시그마지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 근처에 2SA 오비탈 2SB 오비탈이 있으니까 또 상호작용해서 이거 만들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만드는 건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여기에 오비탈. 여기에는 무슨 오비탈이냐면은 P 오비탈이 있다 그러죠. P 오비탈끼리 상호작용해서 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제 생각해 볼 게 있다라는. P 오비탈은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S 오비탈 하나밖에 없는데 P 오비탈은 3개가 있잖아. 그래서 2S끼리 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하고 나면 이제는 위에 뭐가 있냐면은 P 오비탈이 3개 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을 해서 6개의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데 어려운 게 여기 2PG가 있으면은 이렇게 2PG도 있겠지만 2PG, 2PX도 있을 것이고 Y도 있을 것이다. 얘랑 상호작용하는 것은 셋 중에 뭐냐?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기준을 얘기했었죠. 두 개 오비탈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 두 번째 오버랩이 커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버랩은 수학적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두 오비탈의 오버랩은 겹침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 i번째 오비탈하고 j번째 오비탈의 오버랩은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해줘라. 그것이 오버랩의 정의. 이것이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 그러면 요 정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기 2PGA가 있습니다. 여기 B가 되겠죠. 먼저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 G오비탈하고 2P X오비탈이 상호작용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조건은 만족을 하죠. 왜냐면 똑같은 에너지 조준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에너지 조준이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성립하고 있고. 두 번째 얘를 봐야 되는 게 오버랩.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라고. 저는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원자핵이 있거든요. 이게 질축이에요. 그래서 PG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고요. PX 오비탈은 이런 오비탈이에요. 오버랩의 정리는 함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할게요. 그럼 이 영역에 있는 점들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고 곱하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반면에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은 여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쪽 플러스하고 아래쪽 마이너스가 정확히 캔슬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 0이 된다는 거예요. 0. 그 말은 2PGA 오비탈하고 2PX B 오비탈은 오버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못한다. 에너지는 가깝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2PGA 오비탈하고 2PYB 이건 수식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얘네들은 오버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건 뭐죠? 2PGA는 2PGB하고만 상호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PGA하고 2PGB가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여기 안타의 본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요거 2PGA끼리 상호작용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같은 것들끼리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 안타의 본딩 오비탈은 어떻게 그려주면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이게 뭐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죠? 노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주면 될까요? 2PXA는 뭐랑 상호작용하면 2PXB끼리 상호작용해서 본딩을 만들고 안타의 본딩을 만들고 2PX끼리는 이렇게 얼굴끼리 마주보가지고서 본딩을 만들 것이고 안타의 본딩은 이렇게 노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PY는 2PY끼리 하겠죠. 그냥 2PY는 2PY끼리 이렇게 수직으로 2PX끼리는 이렇게 오버랩을 하고요. 2PY는 수직으로 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노드 만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기 2S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딩 안타의 본딩을 만들고 2P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2PG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안타의 본딩을 만들고 2PY끼리 상호작용해서 두 개 이렇게 만들게 됐더라. 아까 이게 쌍으로 나온다고 해요. 이 파이 오비탈이거든. 이 파이 스타. 이거 시그마. 파이 쌍으로 나온다고 했었던 거예요. 플러스 H 마이너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반시계 방향 회전하는 거 쌍으로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시그마끼리 인터랙션해서 만든 본딩 오비탈은 위치가 여기에요. 파이끼리 인터랙션해서 만든 것은 똑같은 본딩 오비탈인데 얘보다 위쪽에다 그려졌어. 얘가 왜 더 아래쪽에 내려가고 얘가 왜 좀 위쪽에 있냐면 똑같이 본딩 오비탈인데 얘는 좀 더 아래쪽에 있고 얘는 조금 위쪽에 그려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오버랩의 차이가 있어. 오버랩이라고 하면 두 함수를 얼마나 겹치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버랩의 수학적인 정의는
두 함수를 곱해서 더해주는 건데, 자,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 pg 오비탈은 어떤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건가요? 지축 방향으로 뻗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축 방향으로 오버랩하는 것이 얼굴 마주보고 오버랩하는 것보다 오버랩의 양이 더 커, 얘가. 이렇게 오버랩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버랩하는 것이 오버랩의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더 오비탈이 겹침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본딩 오비탈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이제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p 오비탈까지 MO를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O2라고 했을 때 이제 전자를 한번 배치시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까지 여기까지 한 것이 바로 산소 분자의 전자 배치예요.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먼저 산소 분자의 본도도는 얼마가 될까? 자, 여기 본딩하고 안탈 본딩은 서로 상쇄가 되겠죠? 여기 본딩 오비탈에 전자 3쌍이 들어갔으니까 3. 2개 전자가 안탈 본딩 오비탈에 들어갔으니까 본도도는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결과는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마찬가지로 2죠. O2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본드 오더가 2예요. 분자 오비탈로도 본드 오더가 있고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본드 오더가 2예요. 두 개가 부합하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MO 다이어그램에서는 O2의 자기적인 성질이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O2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두 개의 전자가 서로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얘가 파라마그네틱하다 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실험 결과도 O2는 파라마그네틱해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러나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는 O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모든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O2가 왜 파라마그네틱한지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파라마그네틱하거든. 그래서 분자 오비탈 이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바로 O2가 파라마그네틱하다는 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O2의 분자의 이온화 에너지하고요, O2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아까 수소 기억나죠? O2 분자하고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이제는 뭐가 더 크죠? 이제는 원자가 더 크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원자 이온화가 더 크죠, 이번에는? 이제는 O2에서 전자가 맨 마지막 전자가 어디에 들어가죠? 아까와는 다르게 안타이본딩 오비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결합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O2의 결합 길이하고 O2 플러스의 결합 길이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일까요? O2의 본도보다는 2지만 O2 플러스는 어떻게 돼요? 전자가 어디서 떨어져 나가죠? 안타이 본딩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결합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죠? 어떤 게 더 짧을 거냐면은 얘가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 실험 결과도 저렇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실험적인 사실들을 MO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2는 이제 깔끔히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O2는 이렇게 끝났는데 O2 옆에 무슨 분자가 있냐면요, N2가 있어요. 근데 N2는 좀 이상해요. O2 왼쪽에 뭐가 있냐면은 N2가 있어요. N2 MO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O2는 일단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거의 엇비슷해요. O2. 근데 N2는 좀 가장대에 그리면 이렇게 돼. 찌그러져 있어.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아. 더 큰 문제는 O2에서는 시그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N2에서는 파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나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N2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눈에 띄지 않지만 이게 확실히 눈에 띄죠. 이거는 시그마하고 파이가 역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설명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포토렉트 스펙트럼을 찍으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외우라고 그랬었죠. 뭘 외우라고 그랬냐면 포토렉트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 이렇게 그냥 잘 떨어지는데 2p는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냐면은 옵션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옥시전은 2p하고 2s의 에너지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근데 나이트로전은 상당히 가깝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LCAU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토믹 오비탈을 서정 결합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라 그랬죠. 어토믹 오비탈 선형 결합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는 2개만 되는 이거 없고 2개면 충분히 어토믹 오비탈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의 경우에. 자, 그리고 여기에 분자 오비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토믹 오비탈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 에너지가 비슷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근데 옥시전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옥시전 얘기했었어요. 2s하고 2p의 에너지 간격이 커. 상당히 커. 그래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든다.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고 2p가 상당히 다른 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비탈을 만들 때 2s는 2s끼리 따로 생각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고요. 2p는 2p끼리 따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옥시전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 때는 얘를 만들 때는 얘네끼리 꿍작해서 만들고 2p 할 때는 2p끼리 따로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얘가 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다는 아까 그림 봤듯이.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따로따로. 근데 나이트로전이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 따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얘하고 얘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같이. 그러면서 여기 p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고요. s 오비탈에는 다시 p 오비탈의 성분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는 2개의 오비탈 만들면 안 되고 얘가 추가적인 성분이 섞여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SP 믹싱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거 저게 산소였었는데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에너지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양도 바뀌어지게 돼. 여기 오비탈에 어떤 성분, 여기 p 오비탈이잖아요. 2pga 플러스 2pgb였잖아요. 여기에 어떤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 바로 밑에 있던 s 오비탈 성분이 섞여 들어가면서 얘가 에너지가 쑥 올라가게 돼. 모양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모양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리 나눠줄게요.